자, 일단은 그 분석된 거 보시면은 뭐 부은고 시험 특징인데 킬러는 없어요. 뭐 되게 많이 어렵다 하는 게 뭐 기껏 해봐야 이제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20번.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뭐 모의고사로 치면 고3 수준의 막 4점짜리 중킬러 이상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문항 분석된 것만 봐도 전체 20문제 중에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 이상 되는 게 11문제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좀 잘 적응을 하냐. 그래서 뭐 앞쪽에 이제 쉬운 것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중상 난이도거든. 빨간색이 중상 이상. 중상 이상 되는데 11문제가 중상 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문제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 수준의 이제 문제들. 그래서 일단은 9문제는 확실하게 맞추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씩 좀 문제 보면서 언급하면서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기본이죠. 사용 로그 배우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정도까지. 일단 7번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나 틀리신 부분이 있으면은 잘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비슷해요. 이 문제도. 그래서 부채꼴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고, 이제 상용 로그, 상용 로그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기본 예제 이런 수준들 하시면 되고 이 친구부터가 조금은 이제 어려워지는데 뭐 어렵다는 게 뭐 대단히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최대 최소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식을 니네가 정리를 잘 해서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만 바꿔주면 앞에가 이제 제곱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쪼갤 수가 있어. 요것도 로그 10x잖아. 그럼 로그 10x니까 뭘로 쪼개면 돼요?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서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요 문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부터.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은 지수로 감수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요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다 할 거야. 다 할 건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거 좀 총복습하고 이런 건데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할 건데 밑이 같은 지수 로그 함수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거냐 이제 요거를 봐주셔야 되고 여기서 봤을 때 밑이 지금 로그 4x고 얘는 밑이 4인 지수 함수죠. 그죠? 그럼 밑이 같은 지수 로그 함수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조금 문제 풀기가 편할 거거든. 되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봤을 때 두 점 PQ에서 만나고 PQ의 길이가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가 이제 얼마냐? 루트 2. 요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뭘 제시한 거냐면 직선을 제시를 한 거거든. 그럼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뭘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숨어있는 직각 삼각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니까 요거를 요렇게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기 편한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루트 2라는 거를 조금 의심은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루트 2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봤어?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2면 1대 1대 루트 2죠.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직각이등변이거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놓고 평행이동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 점에서 X축 방향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라는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죠. 그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요거 로그 4x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4의 x제곱을 m, n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 m이 아니라 n, 마이너스 m. 즉 로그 4x라는 애를 먼저 y는 x 대칭을 시켜요. 요 관점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4x제곱.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x축 방향으로 m칸을 평행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칸을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면 평행 이동이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x축 방향, y축 방향이 동일하게 평행 이동이 됐다 보니까 두 점을 이었을 때의 기울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즉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m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칸,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동시킨 점이라고 그랬을 때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의 관점이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수로 함수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특히나 이런 길이 문제라든가 뭐 교점 사이의 거리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문제인데 뭐 되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지수 잡아서 푸시면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여기를 잡을게요. 요 점을 잡아서 요 점을 내가 k, 로그 4의 k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될 건데 요 점은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거니까 k 플러스 1, 로그 4에 k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거냐면 1을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m 값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봐봐. 뭐를 가지고 풀면 되냐? 요 점의 x좌표가 k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도 어쨌든 이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와 누가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가 똑같은 거죠. 됐니?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로그 4의 k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과 로그 4의 x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결국 식은 4k라는 친구가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k는 3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나오시게 될 거고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제 3분의 1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k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PQ의 중점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요거랑 요거, 요 점의 중점이니까 여기 가운데 요 점 찾아가지고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k 값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찾을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중점의 x좌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정리를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때,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주제가 같은 문제 있잖아. 똑같은 주제여도 이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 근데 그때마다 풀이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에서는 동일한 풀이와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 이런 문제는 꽤 많이 나오죠, 내신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요새는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고 학교 내신에서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건데, 봐봐. 실생활 활용 문제고요. 실생활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자, 지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용 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 나올 수 있거든. 되니? 근데 기본적으로 실생활 활용 문제는 둘 중 하나예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 식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식이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결국은 연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계산 잘해? 이런 것들. 근데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여러분이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라고 보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요겁니다. 식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즉 식을 세워야 되는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상용 로그나, 단원으로 따지면 상용 로그나 아니면 방정식, 부등식, 여기서 식 세우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문제냐? 지금 문제는 그냥 로그 문제예요. 로그. 이 문제, 12번 문제. 그냥 로그 계산할 줄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됐어? 자, 그럼 가볼게. 로그 계산해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어떤 약물의 흡수율을 U라고 하고 투여량을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을 T시간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앞에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중요하게 보면 되냐면 흡수율이 U고 투여량이 V고 시간이 T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야 대입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식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건데 각각을 UA, UB라고 했고 VA, VB라고 했고 TA, TB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죠. UB라는 애를 UA의 2배라고 하고 TB에서 TA를 뺀 거를 30분이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됐니?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관계식을 쓸게요. 첫 번째 UB가 뭐냐? 2배의 UA다. 이거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TB랑 TA거든? 그럼 얘는 TB부터 구할게. TB는 어떻게 될 거냐? 로그 4에 여기가 세제곱이잖아요. 그냥 일단 세제곱 씁시다. 세제곱 루트 써주신 다음에 K는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VA 곱하기 A가 아니죠. 미안. B UB의 제곱 뭐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TA는 똑같이 어떻게 되냐? TA는 로그 4의 세제곱 루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K분의 VA 곱하기 U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뭘 하자고 그랬냐면 얘에서 얘를 뭐 하자고? 빼자. 됐니? 그러면 TB에서 TA를 빼면 결국 로그에서 로그를 빼는 건데 밑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요거 세제곱 루트가 좀 꼴배기 싫으니까 앞으로 뺐다 치면 자, 식이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을 앞으로 빼요. 그리고 로그 4 한 다음에 잘 봐. 뺄셈이잖아요. 그럼 뺄셈이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돼? 나눗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 쓸 때 이렇게 쓰라고. UB 제곱 VB K 곱하기
역수를 곱해요. 어차피 나누긴 역수니까.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K 지우고 K 지운 다음에 VA, VB죠. 내가 구하는 게. VA, VB. 그 다음에 UB 제곱과 UA 제곱이잖아. 여기 있네. UA분의 UB가 얼마야? 2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했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약분 다 치면 결국 4 남는 거죠. 얘분의 얘가. 됐어? 그럼 얘분의 얘가 4가 남는 거고 VA분의 VB가 남는 거지. 이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30분인데 조심해. 학교 내신에서 장난질 많이 하는 거 분이고 시간이에요. 알았죠? 이거 30이라고 쓰면 틀려요.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1.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2분의 1.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4에 여기 남은 게 뭐냐? 4 곱하기 VA분의 VB 이렇게 남은 거고 이게 2분의 3이다. 끝. 그럼 이거 쪼개가지고 플러스 1로 쪼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2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3번. 이거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할 거니까 갖고 와. 다음 주에도. 알았지? 자, 13번 문제는 주제 자체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죠. 근데 삼각함수 최대 최소에서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첫 번째가 치환이죠. 왜냐면 정말 기본 문제 빼고 봐봐. 삼각함수 머릿속에 잘 떠올려봐.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얼마니? 기본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이랑 1 딱 고정돼 있거든. 범위가 없다면. 그 다음에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해당되는 구간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문제는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정말 나온다면 뭐 앞장에 1번이나 1번은 좀 그렇고 한 3번이나 4번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빼고 치환하는 거. 대표적인 거죠. 알겠니?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사인 1차랑 즉 제곱이 없고 코사인 1차가 있는 건데 1차 1차가 있으면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거는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의 최대값 구해봐라.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자 생각.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의 최대를 구해. 뭐지? 싶거든. 이러면 안 되죠. 사인 x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죠. 코사인 x 최대값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 더하기 1 하니까 이거 최대값 2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얘가 1이면서 동시에 얘도 1이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우린 알고 있거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근데 얘도 1이고 얘도 1일 수 있어? 없어. 동일한 시점에서. 그치? 그럼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되게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어렵게 안 풀리거든? 문제가? 근데 요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한번 할 건데 파이널 할 때 이거 어떻게 푸냐면 라지 X 치환하고 라지 Y 치환하고 이걸 는 K라고 놓으면 얘는
x 더하기 y가 k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직선이죠? 그 다음에 괜찮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죠? 근데 이거 우리 배웠는데 어떤 도형이야? 원이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푸는 거거든? 이거 최대값, 최소값은? 왜냐면 나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누구 갖고 오면 돼? K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즉 니네가 문제를 봤을 때는 되게 문제가 짧거든?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니네한테 풀려보잖아. 그럼 이걸 공부 안 했으면 다 틀려요. 못 풀어. 근데 못 푸는 이유는 간단하거든?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최대 최소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통일해서 했잖아요. 사인이면 사인으로 바꾸던가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바꾸던가. 그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쌤은 뭐라고 부르냐면 멋있는 말로 단위원 해석이다 라고 부르는데 심화 이론이거든? 요것도 내가 시험 대비 파이널 할 때 할 거야. 근데 미리 알고 있어.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니네가 치환하듯이 풀면 안 돼요. 얘도 어쨌든 치환을 하는 건데 다른 의미의 치환이죠. 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알았니?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근데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 이 문제니까. 치환하는 거는 어떤 거 나오시면 되냐면 2차랑 1차 결합일 때 치환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니? 그러면 결국은 나는 저거를 이차함수로 바꿔가지고 볼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잘 봐. 여기다가 써줄게. 얘 동그라미 치고 얘 세모 치세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거나 빼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같은 애들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 니네가 이거를 그냥 끌고 다니면 얘는 x-4분의 파이고 얘는 x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동일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 근데 힌트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했을 때나 뺐을 때 이런 애들이 나오면 우리는 기본 과정에서 배운 이걸로 접근하면 되죠. 변환 공식으로 가버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변환 공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그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는 거 있었지?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즉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잘 봐. 얘랑 얘 둘을 빼봐. 얘에서 얘를 빼봐. 딱 얼마 차이나? 2분의 파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t라고 치환하면 x-4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고.
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 쓸게. 코사인 제곱 t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게 y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가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나니까 이 친구를 변환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인 t가 되는 거고, 부호 확인할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t니까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요거까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요렇게 바꿔. 그러면 여기다 쓸게. 이제 마무리 1 마이너스, 자 사인이죠. 사인 1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얘를 그냥 S라고 놓을게요.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친구는 정리하시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이죠. 아유, 여기 미쳤네. 자, 이렇게. 잠깐만. 아, 맞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에헤이, 미안. 마이너스 사인 제곱 더하기 S,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다가 이게 원래 코사인이었잖아요.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통일하려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 2차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봐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자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자 2차 함수로 바꾸세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S 더하기 절반의 제곱하면 4분의 1일 거고, 자 밖으로 빼시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냐? 4분의 5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K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친구의 최대 최소의 합이 4분의 11이 되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사인을 S라고 치환했잖아요. 그럼 사인을 S라고 치환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죠? 됐니? 그럼 이거를 2차 함수 관점에서 보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거고, 꼭지점의 x좌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쯤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쯤이 이제 1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 됐니? 그러면 최대는 이 친구가 될 거고 최소는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럼 구할게요. 최대는 얼마가 되냐?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네.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5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네. 됐어?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K 빼기가 아니죠?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둘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4분의 11이다. 이렇게 하도록 했죠. 됐니? 자 그러면 K 값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니까 K 값은 어떻게 될 거냐? 넘기면 4분의 10이고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는데, 거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몇 번인 거야? 2번. 4분의 5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어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소스는 뭐냐?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인데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어요. 이 문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의고사 기출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특히나 수학원 수학토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결국은 수능이죠. 수능.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토의 내신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는 것과 많이 겹칩니다. 기출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공부,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물론 다 공부는 시킬 거지만 알았죠?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14번. 얘도 모의고사 기출이야. 얘도. 그래서 이제 혹시나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했다면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랑 비슷한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나 많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뭐 문제집들, 센이라든가 시너지라든가 RPM이라든가 혹시나 이런 걸 갖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문제들도 많은 대다수가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수록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패턴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비슷하고 정말 어렵거나 정말 독창적인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때 그래서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교재가 없어도 학교 프린트가 나온다. 3월 뭐 중순쯤 지나가지고 보통 그때쯤 많이 뿌리시니까 그러면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주간지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학원에서 나가는 주간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잘 풀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주간지 잘 푸세요. 알았죠? 다 받으셨을 텐데. 자, 볼게요. 이 문제도 근데 지수 문제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제곱근 요거 뭐 A의 N제곱근 뭐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런 것도 했었죠. 그치? 근데 이거 어딨냐? 거듭제곱근 문제 여기 있잖아. 바로 거듭제곱근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뭐뭐뭐가 자연수 혹은 정수가 되도. 요 두 개가 지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맨 첫 단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작년 시험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뭐야? 이것도 나왔고 얘도 나왔지. 근데 얘도 뭐냐면 얘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거든. 이것도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은 다 있어요. 이거 비슷한 문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요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출 문제가 똑같이 올해도 출제가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 기출 문제 막 풀어보고 하는 거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의 기출도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혹은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학원 교재라든가 아니면 시중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봤을 때 비슷한 애들이 계속 도돌이표가 된다고. 그럼 그런 것들의 소스를 찾아보면 정말 독창적이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 기출이 베이스란 말이야. 거기서 변형하고 거기를 응용하고 그런 것들.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자, 가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2부터 5까지, 2부터 10까지거든. 근데 학교 시험이잖아. 얘는 어렵게 변형한 거야. 왜냐면 원래 시험은 원래 모의고사는 1부터 3까지였거든. 근데 2부터 5까지니까 범위가 좀 늘었죠? 그죠? 그리고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 순서상 찾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무조건 루트는 분수지수로 바꿉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써놓으세요. 무조건 분수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거부터가 시작이야. 지수 계산의 시작은. 즉, 잘 봐. 64에 풀이다. m제곱 루트 64의 n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 2에 뭘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얘는 얼마야? n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한 문자를 고정시키면 돼요. 최적화된 풀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m이 2부터 5까지죠. n은 2부터 10까지지. 그치? 근데 여기는 m도 있고 n도 있고 여기도 n도 있고 m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자가 두 개면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고민 없이 이런 문제 나오면 m이 2부터 5까지고 n은 2부터 10까지래. 그러면 하나를 m이 더 적잖아. 범위가 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로 하자고. 알겠어? 그럼 m이 2다, m이 3이다, m이 4다, m이 5다. 그럼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자연수 되는 거 해주면 끝! 알겠죠?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셀 거냐 이거를 연습해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요까지 정리를 하고 15번부터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요거 시험지 집에 가셔서 틀린 것들 분석 잘 해보시고 그대로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알았죠? 그거 한 다음에 교과서 문제 좀 정리할 테니까.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